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백입니다. 2022년 3월 1일 우리 민족엔 특별한 날이죠. 함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저는 광개토 태양의 국가전략과 한민족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오늘 2회째를 늦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특히 우리 민족과 연관돼서 제가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개토 태양 정말 중요하죠. 저는 고구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고구려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고구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학자 입장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고구려에 관한 책들을 많이 냈는데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역사를 해석할 때 해양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하나는 유라시아 세계 전체와 연관시켜서 설명드린다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연관성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세계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관계를 맺었었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고구려는 더더욱 중요하고 의미가 큰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광개토 태양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고구려는 탄생하였는가? 고구려를 결국 리파운데이션한 고구려를 발전기의 토대를 만든 분이 광개토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왜 탄생했는가? 당연히 광개토 등의 국가정책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정말 중요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연장이 곧 국가거든요. 국가, 가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이죠. 폴리티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란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국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중세에 들어서 마키아벨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근대로 들어오면서 헤겔도 똑같이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고대 국가와 중세 국가와 또 근현대 국가는 개념이 다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모여서 만든 사회 그리고 강관 결사 공동체 이건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중요하고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호불호와 연관없이 우리는 국가라는 틀 속에서 가능한 한 국가를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보다 이상적인 그런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국가 간의 경쟁은 늘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이거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구려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21세기에 고구려를 우리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존이죠. 그리고 생활이죠. 그런데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모든 것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생물학적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화적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이 있는데 인간은 생물학적 정체성을 뛰어넘죠. 그때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그 본성과 더불어서 저는 자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자의식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개개인의 정체성도 중요하고요. 집단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 국가라는 단위에 가게 되면 이거는 치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야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즉 계승성 그리고 정통성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계승성은 당연히 고구려가 있었던 전 단계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고구려가 있었던 질서의 전 질서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원조선이죠. 보통 고조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프로토란 말을 붙인 이유는 바로 이런 계승성, 계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조선이라고 불렀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동해, 옥조 등등 이런 모든 나라들은 당연히 조선을 계승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현재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조선이 붕괴되면서 당연히 다음 시대는 열국시대가 되겠죠. 한 국가가 붕괴 또는 멸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목민족들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전혀 다르죠. 땅이 그대로 있고 생태 환경이 남아있고 사람이 남아있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과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적 기억, 즉 정체성과 자의식이 있거든요. 따라서 다시 부흥하는 겁니다. 끝없이 부흥하는 실체,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원조선이 멸망했지만
잠시간의 공백 상태가 끝난 다음에는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소국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소국들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각각 원조선의 원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또는 수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을 열국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용어 자체는 단지 신채호 선생이 먼저 사용했고요. 그리고 북한이라든가 한국에서는 윤내은 선생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열국시대. 그러나 우리 역사학계는 부족국가시대 또는 성읍국가시대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일본인들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조금 발전시킨 것인데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처음 부족국가가 생겼다. 아니면 조그만 성국가가 생겼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열국시대라는 용어 아니면 제가 듣는 개념은 원조선이라는 기본 바탕이 있었고 다만 정치력을 상실했다가 이제 정치력을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인데 어쩔 수 없이 자그마한 소국들 아니면 폴리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역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조선이 붕괴되고 열국시대가 전개됐을 때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 이건 고구려죠. 왜 그러냐면 출발 지역부터 그렇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특히 광개토양 장우상 시대 약 10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고구려는 그 이전에 쓰던 원조선의 많은 상태를 그대로 복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95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고구려의 시대 정신에 관한 탐구란 논문입니다. 리디스커버리 시대, 르네상스 시대, 리파운데이션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재정립했다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고구려인들은 이미 한 겁니다. 다물 보이시죠? 다물이란 말은 고구려인들이 한 말이고 단어예요. 물론 한자문을 쓰셨을까 꼭 이런 발음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걸맞는 발음이겠죠.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주몽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에 옆에 나라인 송양의 비류국을 점령하고 다물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물, 려어 위 복구터, 고구려 말로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다물은 영어로 표현하면 리파운데이션이 되는 거고요. 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드디어 원조선적 질서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조선의 영토 체제를 회복했다는 것은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인들은 그 질서를 회복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질서란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학 구도를 놓고 볼 때 중국 지역과 북방 지역과 우리 지역에 있었다면 이런 파워 시프트에 관한 파워 게임에 관한 질서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명권 회복인데요. 이것도 저의 독특한 견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문명, 그러면은 중화 문명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문명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북방 유목 문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전적 의미의 아주 정밀한 문명 개념을 적용해도 오히려 북방 유목 민족들보다는 우리가 더 문명 개념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은 문명의 개념이 굉장히 느슨해졌고 다양하고 그리고 집단의 고유성을 강조한 형태로 변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동방문명권은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방문명권을 설정할 때 거기에 첫 번째 대표적인 정치체를 원조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국가를 저는 고구려로 설정한 겁니다. 당연히 고구려는 이런 문명권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탄생한 목적은 실질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죠. 모든 정치체제는 강력한 국가체제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 건국자도 계승자도 그리고 국가의 국민 구성원들 모두가 강력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이때 강력한 것은 단순히 군사력, 정치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문화도 역시 질적으로 승화돼서 살기 좋은 나라 것이죠. 당연히 정책적으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해륙국가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고구려는 대륙과 해양을 유기적으로 발전시킨 해륙국가 이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물입니다. 다물이라는 용어는 고구려 건국 시기부터 시작해서 계승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선이 멸망하고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전개할 때 중국 지역에서 전개할 때 다물단이란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질 만큼 독립군들에게도 철저하게 계승된 것이 바로 다물의식입니다. 옛 땅을 수복한다는 것 이거 우리 독립군들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통일 이룩한다는 것, 이거 다물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만유일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갖겠다는 것, 그리고 바다에 대한 해양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이거 다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인가 큰일을 하겠다는 것, 이거 다물정신 아니겠습니까? 다물정신을 새롭게, 풍요롭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다물정신,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원조선과 그리고 부여를 계승했는가, 부의 정통론을 주장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금성문도 있고요. 그리고 후대 기록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기록도 있지만 중국인들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삼공유사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추모는 단군지자, 단군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지막 단군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고구려의 추모는 원조선을 계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있은 삼공유사에는 단군 신화 조항이 있고요. 이승유의 제왕운기에도 역시 단군 또는 고조선 건국과 연관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규보의 동국 이상 국집을 보면은 고구려 건국 신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조적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왼쪽은 일련의 삼공유사에 나오는 조항이고요. 오른쪽은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온 고구려 건국 신화입니다. 하늘 있고 하늘에서 천손이 신단수나 또는 오룡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들이 내린 곳은 태백산이고요. 웅신산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와 그 현재 있었던 존재 간의 결합이 생기죠. 단군 신화에서는 웅녀고요.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는 유화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단군 왕검 그리고 동명왕 또는 고주몽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구조적으로 일치가 되고 있어요. 이건 신화적인 분석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내적 논리, 로직이 일치해요. 저는 여기서 삼의 논리를 찾아냈는데요. 단군 신화는 철저하게 삼의 논리로 되어 있고요. 제가 분석한 고구려 건국 신화도 철저한 삼의 논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삼조고 등등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계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지만 이 삼의 논리는 지금 21세기에도 꼭 필요한 것이지요. 조화 합일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들은 홍익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몇몇 신화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양대 신화가 상당히 유사성을 띠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즉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들은 원조선을 계승했다는 자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그것을 내외로 표방했다는 겁니다. 제가 1982년도, 83년도에 대뇌업의 뗏목을 띄웠는데요. 84년도에 대마도에서 찍은 겁니다. 뗏목 이름은 해모수죠. 이때 해모수는 북부여 천재입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고주몽은 바로 이 해모수의 아들이죠. 천재지자 모 하백여랑. 그랬을 때 천재다운 것이 바로 이 해모수입니다. 414년 광개토대왕이 부흥하신 지 2년째 대전에 세운 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나옵니다. 석유 시조 추모왕지 청기하라. 그리고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모 하백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하니까 황천지제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조선을 계승하고 북비어 정통론을 표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묘제라든가 무기라든가 토기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서 고구려가 원조선 부여 계승성을 표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원조선의 고인돌입니다. 요동지방에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 고인돌은 무덤의 기능과 함께 제사 의례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이런 의미와 함께 기술적 능력도 상당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형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서 1, 2, 3 또는 3, 2, 1, 즉 3의 논리라든가 또는 천부경, 3일신고 등등에서 표방하는 이런 논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고분에 계승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군총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크기도 크기지만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기하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맑고 투명하고 정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봤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장군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밝혀지죠. 독특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방을 화강암돌로 쌓아서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조적식 건축 구조라고 해요.
방단 계단식 적성 무덤이라고도 부르죠.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만다라가 연상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한 도용을 갖추고 있구나. 이 장군청을 건축한 사람들은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이죠. 제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군청은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변은 고구려척으로 백적, 즉 35.2m 내지는 35.6m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3등분이 되어 있어요. 아래 3분질이 있고요. 가운데가 3분지에 해당하는 것에는 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지 3에 해당하는 맨 윗공간은 텅 비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목조 건축물이 있었죠. 그런 증거들은 너무나 많고요. 학계에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인들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3등분화 시켰을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분지 1지점과 2지점을 보니까 이것이 7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층마다 3계단씩 됐으니까 3층은 21이에요. 그런데 아래층을 보면은 계단이 4개가 됐어도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건축학자에게 문의했더니 그건 기단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7층이고 한 층마다 3개의 계단이니까 3층은 21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3의 논리를 표방하고 7의 논리를 표방하는데 단군 신화의 37, 즉 세일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쑥 한 중과 마늘 20개. 그리고 이들은 100일 동안 불견 일광 100일 햇빛을 보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결국 37 세일에만에 나오죠. 이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고구려인들은 리파운데이션, 다물이란 것은 원조선의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완벽한 사상까지도 계승하는 것이죠. 고구려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런 식의 건축물을 세웠겠습니까? 이런 식의 기념물을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에 있어서의 문화재는 우리가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고요. 억지로 감탄하면서 실제 우리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접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접근하더라도 비약이 있다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무시해버리죠.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도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국동 계열입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고구려인들은 나라 동쪽에 커다란 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국동대혈입니다. 이것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혈과도 유사하죠. 유화분을 모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국동대혈. 저는 여러 번 갔었죠. 고구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은 이렇게 국동대혈에 있는 수열신을 모셔서 압록강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어딘가에서 저는 장군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군청으로 모셔온 다음에 장군청 위에 있었던 목조 건물로 다시 모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해모수가 5마리의 용이 끈 황금마차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와 하백녀랑인 유아부인이 결합을 하고요. 결합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면 그 아래 묻혀있던 시조인 고주몽과 부인은 재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고구려 사람들 우리가 천선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고 신앙이죠.